안녕하세요. 사사살세 중고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6일부터 신청받기 시작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여러분은 신청하셨나요? 벌써 5차까지 이어져 온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재난지원금을 두고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들로 계급을 나눈 계급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이 하위 88%까지 지급하면서 벌어진 편평성 논란을 우프게 표한 것이죠. 일부 누리꾼들은 본인이 상위 12%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며 당황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들도 본인이 평민계급에 해당하냐며 마냥 좋지만은 않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지원금은 항상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는 결국 이게 다 세금인데 무슨 소용이 있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냐 라는 의견들도 다양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도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이 국가부채와 관련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나라의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만은 않습니다. 인터넷 기사들을 살펴보면 국가부채가 위험한 수준까지 다다르고 있다는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걱정,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국가부채와 국가부채 비율의 차이를 알아보고 가셔야 합니다. 국가부채는 말 그대로 국가가 갚아야 할 부채, 즉 빚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국가부채 비율이란 무엇이냐? 이 국가부채를 GDP 대비 몇 % 비율인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국가부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결과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언론사들은 국가의 모든 빚을 포함한 결과값으로 자극적인 기사들을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측에선 일부 부채는 확정 채무가 아니며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수준이기에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개인 대출에 빗대어 보자면 대출에서 중요한 것은 그 빌린 금액보다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즉 신용도가 중요한 거죠. 이는 국가부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국가의 정부 부채 비율과 비교해 보자면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41.9%로 높지 않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국가신용등급 비교표에서 볼 수 있듯이 중상등급 신용인 A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부채 비율 상위권에 속하는 미국, 독일, 캐나다도 신용등급이 최고등급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부채 비율의 증가가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하며 국가 신뢰도도 우수에 속하기 때문에 걱정은 잠시 접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국가부채보다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많고 최근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 등으로 신용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아 개인사업자의 대출이 많아지고 있어 이런 개인의 대출 관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의 장기화로 개인과 국가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사사살세 중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